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변은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드릴 거는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새생명 전원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생명샘 전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행복한 또 가정생활 또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제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다양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양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사람의 성격, 기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까 해요.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좀 이해를 더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키우시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양육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오전부터 바쁘게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고 지금 이제 딱 졸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옆에 앉으신 부부끼리 또는 이제 교우끼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넣을까 해요. 그래서 짝지를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를 조금 정리하셔서 부부끼리 앉으시면 제일 좋고요. 지금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누구라도 좋으니까 짝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리를 정돈하시는 동안에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참 고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상대편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편이 잘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고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편은 점점 더 뻗대고 점점 더 자기의 색깔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은 더 공감이 되시는 이야기일 건데요. 저도 중3, 중2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 중학생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상담을 전공하면 뭐합니까? 집에서 저도 죽을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들이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또 설명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굉장히 건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그 허벅지에 근육의 암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장기에 생긴 게 아니라 허벅지 근육에 암이 생겨서 이제 암이란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황망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제 울고 있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 왜 울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암이란다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막 울었더니 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이 울어주면서 엄마 내가 아직 어려서 어른들 마음은 다 몰라요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딸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당시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똑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 죽을 병이라더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우는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는 오늘 말씀드릴 성격으로 보면 감정형의 아이예요. 그런데 저희 딸은 원리와 원칙이 중요하고 논리가 중요하고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사고형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죽을 병인가 아닌가.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은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도 가능한데 왜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울고 있나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아들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았고요. 죽을 병이가 하고 탁 지적했던 딸을 통해서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제 뱃속에서 10개월을 놓고 또 아프게 낳은 두 자식이지만 성격은 절대로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탁 수정의 순간에 그 기질이라는 부분도 탁 하나님께서 이제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펼쳐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다 모르니까요. 부부끼리 같이 앉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부부가 아닌 분들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내가 살면서 당신에게 가장 고맙고 감사한 것은,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라는 얘기를 부부끼리 서로 한 번씩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던 이유는 하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싸우고 오셨더라도 이게 과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살면서 뭐 5년을 사셨던 10년을 사셨던 20년을 사셨던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당신한테 가장 고마웠던 거는 이때예요.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라고 부부끼리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부부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끼리는 짝짓끼리 이제까지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마웠었는지를 짝지 교우님께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서로 한 번씩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3분씩 해서 6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쑥스러워 마시고 판을 깔아 드릴 테니까 고마웠던 거 얘기해 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십시오. 네. 저는 199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약속을 다 잡고 예식당도 다 잡고 목사님도 다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 여기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거기는 내과 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신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게 제 난소에 혹이 있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래요, 병원에서. 저는 한 달만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할 것인가 밝히고 할 것인가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수영로교회 권사님이신데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다려봐, 기도 좀 해볼게 하면서 기도를 한참 이제 며칠을 고민을 하시더니, 은주야, 숨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너무 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 너무너무 믿음 좋으신 분인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손녀를 너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할머니, 그럴까요?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의 인생이니까. 근데 계속 마음에 이제 짐이 되어서 안 되겠다, 이제 밝히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이제 불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돼서 결혼을 못 하게 된다면 저의 사윤이 당신이 장남이고 내가 장남한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너무 미안한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돼서 결혼을 못 한다면 저의 이유기 때문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단 1분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딱 바로 한 말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당신이 걱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안겼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을 예정대로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생긴 게 저희 큰아이 은총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믿음이 아닌 이제 남편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정신없이 연년생으로 둘째를 14개월 터울로 허락해 주셔서 2명의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제가 너무 마음 졸이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을 보게 하고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그 남편의 그 태도가 저의 어떤 모습이든 다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줘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네, 평상시에 배우자에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시는지,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게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사자하고 황소하고인가요? 서로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서로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곧 관계가 악화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염소입니까? 황소 앞에는 고기 덩어리가 있고요, 사자 앞에는 풀이 있죠. 서로 가장 아끼는 것을 주었건만 상대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랑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편이 필요한 거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 장면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부부들과 성인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은, 분명히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사랑했대요. 부모도 자녀를 사랑했대요. 그런데 택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보냈어요. 근데 저쪽에선 받은 바가 없대요.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거를 해주기보다는 상대편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해서 그걸 채워주면은 택배 사고가 덜 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좋더라. 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불편하고 싫더라.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기도해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잠깐 짧지만 옆에 앉으신 배우자와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눠보시겠어요? 난 누가 싫더라라는 실명을 거론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 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왠지 편하고 좋더라. 그런 얘기들을 옆에 앉으신 분들과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상담 장면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이제 제가 첫 상담을 했던 거는 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석사를 다닐 때였는데 청룡동, 부산 청룡동에 보호관찰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비행을 저지른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와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상담들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첫 내담자가 거북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저희가 별칭을 불렀기 때문에 거북이라는 별칭만 기억이 납니다. 그 거북이는 정말로 등치가 컸었어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승모근이라 그러나요? 승모근이 아주 발달해서 이렇게 기본 자세가 약간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침을 툭 흘려요. 그렇게 하고 눈동자가 이렇게 또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록을 봤더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온 아이고 이제 마약을 한 아이예요. 그래서 마약을 많이 해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약류는 이제 본드예요. 그래서 본드를 많이 흡입을 해가지고 뇌가 녹아내렸대요. 그래서 입이 딱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침이 줄 나오고 눈도 이렇게 풀려 있고, 그다음에 날이 이렇게 맑은 날은 괜찮지만 조금 흐리고 궂은 날은 막 뼈마디가 다 쑤시대요. 그렇게 그런 이제 몸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나이는 18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살펴보고 사무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아이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용기가 많이 생기니까 유흥비를 벌려고 담이 높고 집이 굉장히 큰 집을 털러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보디가드들 한 두세 명이 막더래요. 그래서 얘가 덩치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직 폭력에도 가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좋으니까 막 이렇게 완력으로 했는데 완력으로 3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의자도 던지고 보디가드들한테. 근데 이제 제압을 당한 거죠. 그리고는 이 약이 깨가지고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담이 높고 불이 밝아서 부잣집인 줄 알았던 데가 경찰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를 털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제압을 시킨 사람들은 경찰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이제 의자를 던지고 이랬으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이게 특수자가 붙으면 흉기를 이렇게 휘둘렀다는 거거든요. 무력을 많이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왔고 180시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저랑 180시간 동안 상담도 해야 되고 사회봉사도 나가야 되고 막 집단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는 이제 입장에 있는 아이였어요. 이 거북이라는 아이랑 집단 상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10명을 모아갖고 상담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완전 상담의 초짜였고
상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는 너무 힘든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거북이가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한참 이제 막 집단 상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구름 과자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딱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뭘 하고 그러면 구름 과자 좀 만들고 구름 과자를 만들고 오겠대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오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조금만 만들고 와 이러고 이제 보내주고 안 보내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조금만 만들고 와 이러고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쉬는 시간에는 막 저를 불러요. 그리고 칠판 앞에 가서는 S E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거 몇 번 해봤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때 대학원 1학년생이니까 얼마나 어리고 그죠? 철 모르고 그럴 때인데 얼굴이 펄개고 답 못하면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저를 놀려먹던 아이예요. 첫째 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이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집단을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거 못 해먹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완전 저 바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갔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버스를 타고 청량동을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약속이고 가야 되고 내가 피할 수는 없고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뭘 해야지 이 아이들한테 뭐라도 타치가 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음성처럼 들렸죠. 진짜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른 게 가족을 건드려라 이런 게 이제 떠올랐어요. 가족을 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를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 뭘 해도 얘네들은 뭐 이제 장난처럼 여길 거니까 아예 세게 나가자. 그래서 가족을 테마로 잡아가지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도화지를 나눠주고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니네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가족이랑 무언가 같이 했던 걸 한 장면 그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상담의 어떤 기법 중에 KFD라는 게 있어요. Kinetic Family Drawing. 그래서 동적 가족화라고 하는데요. 가족이 뭔가를 같이 하는 걸 딱 상징적으로 그려놓으면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심리적인 거리가 어떤지 이 집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뭔가를 같이 하는 걸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 이 거북이가 그린 그림은 가족들이 아무도 안 나왔었고 여자 한 명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파마를 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냥 예상해.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안 계세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뭔가 같이 하는 그림을 그리세요라 그랬는데 달랑 엄마 한 명을 그려놨고 그 엄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엄마예요. 무슨 의미일까? 그 그림의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물고기들이 아주 바글바글한 연못을 그려놨어요. 제가 이 연못을 보면서 가족이 뭔가를 같이 하는 걸 그리라고 했을 때 가족은 수가 안 나오고 엄마만 나오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아이가 가족들끼리란 유대가 없지만 가족이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은 굉장히 희망하고 기대하는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엄마가 굉장히 미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웃고 있는 엄마를 그렸기 때문에 엄마를 향한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하더니 증명사진을 보여줘요. 엄마 증명사진. 웃지도 않고 탁 찍은.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낳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위에 형님 둘 누나 둘 자기가 막내인데 일찌감치 엄마 돌아가시고는 형님들 누나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밥벌이를 했고 아버지도 마음을 못 잡고 계속 집 바깥으로 도셨고 이 아이는 친할머니가 키워주신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선생님 저는 가족들끼리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다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뭔가 같이 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뭘 같이 그릴 장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여기 모여있는 여기 친구들이 가족이랑 뭔가 비슷한 이미지가 있을 거다. 그러면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으로 할 수 있다.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신이 나가지고 야, 니 나온나? 니 등치 좋네. 우리 큰형님 해라. 니 나온나? 니 팍싹 사갔네. 니 우리 할머니 해라. 이러면서 거기 모인 자기 또래 아이들을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이 말이 이렇게 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근데 이제 지네들끼리는 재밌게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딱 이렇게 단상이 하나 있는 강의실이었는데요. 의자가 이렇게 접이식 의자였습니다. 사진관에 가면 어떻죠? 사진사가 구도를 잡아주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도를 한번 세워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딱 중앙에 놓고 제가 엄마로 뽑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엄마를 해줄 아이가 없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래서 그래 고맙다 이래가지고 제가 뽑혔는데, 제가 중간에 딱 서고는 나머지 가족들은 다 적절하게 분배해서 일렬로 쫙 세웠습니다. 김정은이 사진 찍듯이 이러고 이제 찍어야 할 판인 거예요. 물론 사진기도 없었고 사진사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부가 이 사진은 네가 정말 원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사진이야.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서서 찍으면 되나? 그랬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얼른 내려가서 의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소매로 의자 등받이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닦아요. 그러더니 제 뒤에, 그러니까 엄마 뒤에 의자를 탁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다리가 아프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뭐 어눌한 발음으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앉았죠. 그러니까 저만 앉고 나머지는 이렇게 쫙 서가지고 이제 찍게 된 거예요. 이래 찍으면 되겠나? 그랬더니 거북이가 부끄러운 듯이 의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자기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만 앉고 나머지 뽑힌 아이들은 서가지고 이제 찍게 된 거예요. 거북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진짜 이거 제 마음대로 찍어도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 손잡고 찍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제 손을 거북이 손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몸에 비해서 손이 참 작아요, 손발이. 근데 거북이 손을 그때 이제 처음 잡아봤는데 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몸도 컸고. 그래서 제 두 손을 엎어야 거북이 손이 덮이는. 그리고 제 손 위에 거북이가 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진짜로 인화되어 나오는 사진도 아니었고, 저희는 진짜 가족도 아니었고, 저는 진짜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거북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냐면 표정이 달라지고 상담자를 향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뭔가가 신이 나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3일 동안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교류하고 살고 싶고 그 교류는 따뜻한 교류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변에 있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응 하고 태어난 갓난아기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참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껄끄럽고 뭔가 이렇게 잘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린트아웃을 안 해왔고, 저는 저게 저렇게 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들고 여기를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그 MBTI란 그 마이어스 브리그라는 사람 모녀지간인데, 두 모녀가 만든 심리 검사예요. 그리고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의 4가지 선호,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빼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가지 선호 경향이 있다는데요. 이 선호 경향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과일이 많이 나오겠죠. 과일 중에 뭐 좋아하세요? 수박, 또 메론, 또 키위,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사과.
자, 여러분들 과일 중에 사과를 좋아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서 사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는 여러 가지 과일을 먹는데 어느 과일이 더 끌리는 거예요. 그게 선호 경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육받지 않아도, 외부의 영향이 없어도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면 슬 끌려가는 성격의 어떤 독특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가 있답니다. 외향이든 내향이든, 감각이든 직관이든, 사고든 감정이든, 판단이든 인식이든 네 가지 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틀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16가지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검사를 다 한다면 이 16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 한 방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자녀들도 나랑 같은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방, 16가지 유형 중에 같은 유형에 속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른 방에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점점 지내다 보면 아주 갈등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유형끼리 살면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유형끼리 살아도 그 개인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색깔과 모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외향인지 내향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이 조금 더 많으신지 한번 보세요. 모든 분들이 외향과 내향이 섞여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가를 보세요. 외향은 주의 집중이 외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고 누가 뭐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관심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부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호회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소속이 돼가지고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인관계도 여러 명과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로 사귄 친구도 친구 이러고요. 10년 친구도 친구 이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스페셜 프렌드가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다 친구예요. 이 사람들은 금방금방 친해집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될수록 어때요? 말하면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외향형들한테는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내 말을 들어주는 내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짝지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질수록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다 보면 힘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교적이고 인사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뭔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단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라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왜 올라왔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중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신중하지는 않고 어쨌든 일단 행동해보고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후회를 좀 하죠. 외향형이 집에 가서 하는 후회는 뭐죠?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내향형은 후회를 안 할까요? 합니다. 내향형은 어떤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버스를 탔어야 됐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 내향형입니다. 쉽게 알려지죠. 외향형은 그 사람이 어떤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말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방 드러나요. 하지만 내향형은 주의 집중이 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추하고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뭐 이러는데 에너지를 많이 들여요. 손발을 움직여서 활동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향형이 내향형 보고 무슨 말을 불평을 많이 할까요? 답답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향형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향형들은 손발을 안 움직이다 뿐이지 굉장히 바빠요. 어디가 바쁘다고요? 머리가 바빠요. 그래가지고 종이 하나 펼쳐놓고 다이어리 하나 펼쳐놓고 이제 계속 계획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한다고 바쁜 거예요. 손발이 안 움직인다고 이 사람이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이 머릿속이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사귀기보다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향형들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내향형들한테 사교 모임에서 마이크 주면 어떻게 되죠? 반가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형들은 마이크를 탁 받으면 막 자연스럽게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내향형들은 내가 그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말문이 안 나와요. 머릿속에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내향형들이에요. 내향형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향형들은 코드가 맞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코드는 언제 맞춰지죠? 마음이 편할 때, 내 마음이 편할 때를 찾아야 돼요. 내향형은. 외향형은 어느 장면에서나 금방 쉽게 긴장이 풀리고 쾌활하고 활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내향형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게요, 비축에 의한 에너지 충전이에요. 내향형은 힘 떨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조용한, 내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내향형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서 아내는 외향이에요. 남편은 내향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제 시달리고 집이라는 자기 동굴 속에 좀 들어가서 조용히 쉬고 싶어요. 아내는 어떻죠? 집에서 하루 종일 재미없는 집안일들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수다도 좀 떨고 막 얘기도 좀 하고 풀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밥 차려준 거 먹고 남편이 보통 뭐 하던가요? 집에서 많이 피곤해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예, 그냥 신문을 보든지 리모컨을 계속 돌리든지 손가락 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바닥에서 이렇게 찌짐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막 뒤집으시든지 그러시잖아요. 내향형들은 편안하게, 뭐라 그럴까, 좀 속된 말로는 널브러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외향형들은 왜 그렇게 처져 있어? 차라리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향형은 비축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조금 충전하지 않으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외향형은 나가서 막 액티브하게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겨요. 닳지 않는 건전지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향형들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아주 절실한 사람들이고 1대1의 대화를 선호합니다. 여러 명과 한꺼번에 대화하면 막 정신이 사나워요. 그리고 조용하고 신중합니다.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죠. 그런데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려고 그러면 그 기회가 항상 기다려주지 않죠. 기회가 넘어가죠. 그리고 서서히 알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서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지내봐야 알아요. 아유,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네 하고 지내봐야 아는 내향형들이 있지만, 금방 알려지는 외향형들이 있습니다. 자, 요까지 설명 들으시고 옆에 앉으신 배우자나 또 동료, 교우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난 어느 쪽 특징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지, 그리고 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뭐가 좀 갈등스러웠는지,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부들은 또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큰아이는 뭐였던 것 같다, 둘째는 뭐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나눠보세요.
부부가 생활하면서 가장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외향이냐 내향이냐예요. 그래서 외향 남편, 내향 아내, 또는 반대로 외향 아내, 내향 남편, 뭐 이렇게 외향 내향이 다른 부분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갈등스러워요. 저희 친정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외향이시고 아버지가 내향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에너지가 많으시고요. 저희 아버지 목회를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조용히 자기만의 서재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서재에 들어가시면 이제 말씀 준비하시는 걸 아시니까 건드리지는 못하시는데 언제 나오나 하고 이제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자라면서. 외향과 내향이 지내면은 굉장히 에너지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도 내향이고 저도 내향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수준이 달라서 힘든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 저희 그 친정 어머니 굉장히 에너지 수준이 높으셨고, 저희 집에는 저희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았어요. 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저희 집에 한 6, 7명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집에 찬송 소리가 흘러 넘쳤고, 늘 뭐 웃음소리, 그리고 말씀소리, 뭐 이런 소리가 늘 들렸는데, 남동생과 여동생은 외향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나요. 그런 것들이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찬양 드리고. 근데 저는 어떻죠? 저는 저의 시간과 공간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끊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고, 공부를 굳이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집에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찬양이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저를 너무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책상이 있었는데 제 책상에 다른 사람의 책 이런 게 막 올라와 있는 것도 너무 싫었고, 저의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 안 되는 게 진짜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자랐어요.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MBTI를.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고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다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뭐 이런다고 시끄러운 건데 왜 나는 이걸 그렇게 마음으로 싫어할까 이러면서, 내가 나쁜 아이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갈등스러웠었어요. 근데 난 생기기를 내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자극들에 너무 쉽게 긴장을 느끼고 또 자극들 때문에 많이 피곤해할 수 있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뒤에 알면서 제가 저를 많이 이해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S하고 N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S는요, 제가 여기 생명샘 전원교회를 딱 오니까요, 그 올라오는 길이 이게 교회로 가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커브를 틀고 딱 올라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이 교회 건물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차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교회를 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어 있고 교회 건물은 서 있는데, 미니 축구장인가요, 여기가? 네, 축구장도, 족구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찬양 소리는 들리고. 저는 어떤 새로운 장면에 가면 정보 수집을 뭘로 하냐면 감각 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S예요. 그런데 N형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S와 N은 정보 수집을 할 때 쓰는 안경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셀로판 테이프로 초록색으로 붙이면 어때요? 온통 초록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으로 붙이면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죠? 마찬가지로 S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고요. N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은 오감은 믿지 않습니다. 오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직감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S하고 N은 갈등의 씨앗입니다. 어떻게 당신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S냐 N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예배당 요 건물 요 자체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목사님 여기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좌석수가 뭐라고요? 마이크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식으로. 일단 우리 교회 좌석수가 몇 개다. 그리고 천정이 왜 이렇게 높은지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 것.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설명을 전혀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모님 식으로 설명하신다면.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벽돌로 교회를 지어져 있고 천정이 높고 넓고 이렇게 가로 옆에 벽 등들이 좀 은은하니 어여쁜 그런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애쓰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애쓰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교회 딱 처음 왔을 때 너무 온화한 미소로 저를 이렇게 반겨주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냥 앞에 두 분의 설명을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시던 대로 여기를 설명해 주신다면. 예,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아늑해지고, 그리고 편안하고, 적어도 이제 뭐랄까 더 이상 설명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설명하시는 건 N식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똑같은 거 보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S식으로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요. 지금 여기에 뭐가 구성 요소지? 아까 목사님 의자 개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모님께서는 전등 또 기둥, 벽돌 다 어때요? 지금 여기에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 보신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께서는 느낌을 얘기해 주셨죠. 아늑해진다, 편안해진다. 이거는 그냥 이 공간에 뭘 구성 요소로 그 기본을 두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고도 받아들이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S는 오감을 선호하는 거예요. 오감이 뭐냐면 5가지 감각기관이죠.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촉각. 그래서 곧 오감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초점이 지금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요.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쫀쫀하게 정보 수집을 합니다. 쫀쫀. 그 다음에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여기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이게 아주 구체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일 처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합니다. 꼼꼼하고 실수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일관성과 일상성이 중요해요. 뭐가 해딱 바뀌면 S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기로 한 대로 좀 진행이 딱딱딱딱 돼야지 왜 자꾸 이렇게 휘딱휘딱 바뀌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묘사할 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설들을 읽어보시면 어때요? 마치 그 장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장면 묘사가 되어 있는 거 읽으셨죠? 그게 S형 작가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관리에 따르는 경향. 그러니까 선례가 어떻게 됐더라? 이 일을 성공적으로 했던 선례가 뭐였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그건 S입니다. 가꾸고 추수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N형들은 어떠냐면 육감이 중요해요. 오감보다는 육감, 직관,
객관 이런 게 중요하고 주의 초점이 미래나 가능성에 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딱 보면은 그 현상이 있는 그대로가 봐진다기보다는 뭘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변화의 가능성, 개선의 방향 이런 것들 아이디어로 막 들어와요. 그리고 상상적이고 영감적입니다. 가능성과 의미가 중요하고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랬을 때 리포터들이 이렇게 막 그 현장을 막 보고했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S형 리포트들은 어땠죠? 서초구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은 몇 층 건물로서 모아 기둥이 남고 중간엔 팍싹 무너져 내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위에 욕조를 뭐 무슨 물을 많이 올려서 그렇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주부들이 장 보는 주부들의 피해가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N형 리포트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너무 그 상황이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와 진짜 성격대로 보고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비규환입니다 막 이랬어요. 이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하면서 21세기 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하나도 없고 본인의 인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확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진짜 문제다.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 했어요. 안전불감증 문제. N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신속비약. 일 처리를 할 때 굉장히 신속비약해요. 저는 S예요. 꼼꼼한 S형입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 강의 안에 몇 페이지까지는 몇 분 안에 끝내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원래는 이게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90분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90분이지만은 4시에 맞춰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4시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4시나 4시 5분쯤에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계획을 이렇게 하고 강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몇 페이지까지는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N형들은 어떠냐면은 일 처리가 굉장히 비약적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죠? 휙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N형이시고 저는 S예요. 같이 김밥 도시락을 싸가지고 돗자리를 들고 이제 학교 뒤에 부산대학교 뒤에 뒷산에 올라가서 같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에 이제 음식 부스러기가 이제 돗자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본인이 S라고 생각되시는 분, 돗자리에 떨어진 음식물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물티슈를 뽑아 끝에서부터 모으죠. 그래서 이제 촥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물티슈는 쓰레기통에. 저는 S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물티슈를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N형 비키라 이러시더니 탁 털었어요. 일 처리가 신속 비약. 그래서 제가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변화와 다양성이 중요하고요.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 최민수 씨 아시죠? 최민수 씨가 저는 MBTI를 안 해봤지만 그분은 분명히 N형일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뭔가 약간 독특하죠. 뭔가 약간 좀 이상하다 달라라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테레비를 그때 연예가 중계인가 뭘 볼 때였는데요. 이 까마득한 후배가 최민수 이렇게 뺨을 때려야 되는 장면에 자꾸 NG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같은 선배님인데 이게 손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NG가 났는데 최민수가 갑자기 그 사람 앞에 걸어가더니 막 인정사정 없이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이렇게 뺨을 감싸 안고 최민수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때 최민수가 했던 말이 지금 그 느낌으로 이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배로 생각해서 떨지 말고 리얼리티를 위해서 있는 힘껏 나를 때려. 이렇게 설명하면 S예요. 근데 N형 최민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한번 쫙 해주고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아프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맞은 것처럼 네가 나를 때리면 된다.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끝난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예요. 개척자들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가꾸는 거는 관심 별로 없어요. 아이디어가 많고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씨 뿌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이 역할이 고정되면요, 남편은 계속 시도를 새로운 걸 하고 아내는 계속 수습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 형들은 나무 하나하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무가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 전체 맥락,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큰 그림, 이런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이제 답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셔야 됩니까? N들한테 가시면요, 그게 현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 차원은 묻지 마시고요, 아이디어 자체로는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제 S들이 N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누가 더 많아요? N이 훨씬 많아요. 일 처리에 있어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S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 들으시고요, 본인이 뭔지 또 옆에 분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내가 뭐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다. 자, 또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걸 봐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라 그랬죠, SN이. 그러면 갈등이 막 이렇게 표출돼 가지고 나오는 게 T하고 F예요. TF 차이가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릴 때 나타나는 성격이거든요. 판단과 결정,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과 결정이 어렵죠. 우리가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는 성격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고형을 보시면 관심의 주제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관심의 주제가 사실, 이게 아니네요. 아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나오네요. 하지만 표시가 별로 안 나네요. 있네요. 관심의 주제가 사실과 진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실이냐,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대의 명분, 원리 원칙,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실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두를 어떻게 약속한 것보다 중요한 게 서면으로 작성한 거죠. 계약서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T들이에요. 원리와 원칙이 중요하고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설명을 해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사족이 없어요. 그리고 지적인 논평을 선호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면 여기서 판단하든 저기서 판단하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그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는 여기서는 다르고 저기서는 다르고 이러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폴레옹은 T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은 왜? 알프스 산을 그 많은 군사들을 혹독한 겨울에 그저 동상 다 걸리게 하면서 그 산을 넘는 거는 왜 가능했죠?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지고 칠 거라는 건 적들이 예상 못했을 거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힘든 거는 고려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거나 동상에 걸리거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방법이라면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형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고형들은 굉장히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고형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가슴이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오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원리와 원칙만 강조하니까 차가운 사람이라고 오해해요. 그러면서 F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말은 맞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고형들은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대요. 제가 이제 상담 때 부부 상담할 때 들어보면 남편이 그래요. 사고형 남편이 아니 말이 맞으면 하면 되지 왜 말은 맞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고형들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면 사고형들은 내가 고집하고 논리를 펼쳤던 게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게 수긍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방 받아들여요. 사고형들은 굉장히 담백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논리가 맞으면 내가 잘못됐네 그리고 자기 입장을 탁 놓아요. 그래서 이 사고형들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감정형들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관심의 주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두부 썰듯이 어떤 결정을 팍팍 내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착 결정 내리려고 하면 쟤가 걸리고 저렇게 착 결정 내리려고 하면 얘가 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려다 보니까 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F형들은. F형들이 어떤 장급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인데 장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 고뇌와 번민이 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딱 내리면은 분명히 힘들어서 우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사고형들은 어떻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면 어느 정도의 출혈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사고형들인데 감정형들은 출혈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이 너무 힘들어요. 보편적인 선이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커먼 굿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내가 이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 따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단과 결정을 본인 소신껏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F형들이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보면 굉장히 눈치 보는 것처럼 보여요. 줏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상황을 고려하고 포괄적이고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억수로 길어지는 거예요. 있잖아 그 옆집에 그 사람 알지?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F가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T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이고 속 탄다 제발 본론만 좀 해라. 그래서 F들은 어떻죠? 본론을 들어가려면 이런 정상 참작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 이 판들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T고 자녀가 F면 자녀들이 무슨 소리를 계속 들을까요? 요점이 뭔데 요점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F형 사람들은 정서가 아주 여린 사람들이라서 강압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탁 얼굴을 붉히거나 딱딱하게 나오면 F들은 어떻게 되죠?
더 긴장하고 이제 더 말이 꼬이고 더 버벅거리고 그렇게 되죠. 조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F들한테는 우호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좋다 나쁘다가 중요해요. 사고형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옳다 그르다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틀린 거잖아.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감정형들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면 불쾌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 이렇게 정서가 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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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사고형이시네요. 확실히 사고형이시네요. 예.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안아가시죠. 예.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주 성숙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된 인격이다, 건강한 인격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쩌라고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이런 고유한 부분 때문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어떻게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하고 맞춰줄 의향이 있는 거. 이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를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이렇게 합리화하시면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MBTI 뭐 이렇게 오늘 배웠는데 내 니 딱딱하게 나올 때 알아봤더니 T제 막 이렇게 내 니 그 물컹물컹할 때 알아봤더니 F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까 성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끌어안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나의 어떤 부족한 걸 합리화시키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나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F예요. 자, 요까지 들으시고 나는 어디가 더 가까운지 아까처럼 또 짝지랑 나눔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부부가 자녀와 함께 이렇게 생활할 때 제일 두드러지게 특징이 달라지는 것이 외향이냐 내향이냐라는 거였고요. 갈등의 씨앗은 동일한 걸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S냐 N이냐, 이게 갈등의 씨앗이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이렇게 막 표출되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나오는 T하고 F의 차이였어요. 맨 마지막에 이게 완전히 갈등의 발로입니다. 갈등이 아주 극명해지는 게 이 JP예요. 이게 왜냐하면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양식.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에서 내일 뭐 예를 들 뭐 예니까요. 제 마음대로 들게요. 2박 3일로 전 교인이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로. 내일 아침 6시에 이제 집결해가지고 여기서 집결해서 떠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거 마치시고 나서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아무한테나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오늘은 뭐 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내일 갈 거 다 준비해가지고 예, 내일 갈 거 준비해서 빠지는 거 없이 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방을 싸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2박 3일 갈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하시겠어요? 저녁에. 오늘은 좀 쉴 것 같습니다. 그럼 가방은 언제 싸실 거예요? 가방은 저녁에 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재밌게 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뒤에 말씀해주신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은 쉴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가방은 언제 쌀 겁니까 이랬더니 솔직하게는 가방 언제 싸실 거예요? 둘이 가면요. 그러니까요. 자, 2박 3일 여행은 두 밤 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이들은요, 여행 가방이요, 커져요. 예, 커져요. 여행 가방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있죠? 수건, 속옷, 또 여벌옷, 화장품, 세면도구, 간식거리. 혹시 오늘 저녁에 청소하실 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왕제이들이십니다. 그래서 2박 3일이면 3일 동안 집을 비우잖아요. 돌아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날파리가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오늘 정리 다 하셔야 되고, 냉장고에 금방 상하거나 이런 건 냉동실로 넣는 그런 거 하셔야 되고, 청소기 한번 돌리셔야 되고, 이게 제이예요. 그러면 내일 여행 가면 가방만 싸는 게 제이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의 여건을 다 해서 빨래 돌려서 널고 간다 이러시거든요. 이게 제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져요 제이는. 이렇게 막 바빠가지고 이제 할 일이 막 태산인데, 피들은 어떻죠? 운동하러 가세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그 피들은 어떻죠? 맞습니다. 피들은 가방을 싸기는 쌉니다. 아침에 눈에 띄는 걸 넣습니다. 네, 띄는 거를 급하게 넣고 돈을 들고 가죠. 그리고 현지에 가서 현지 조달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으로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는 이제 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버팁니다. 이도 한 3일 안 닦고 뭐 이러면서 버팁니다. 맞죠? 이게 피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는 뭐 위생관념도 없고 아니에요. 굉장히 멋진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생활 양식에 있어서 제이는 조기착수인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피는 임박착수예요. 닥쳐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이 닥쳐야 후다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엄마 아빠들은 제인데 자식이 피면은 막 목을 줄줄 끌고 오세요. 얘가 이상한 아이인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하고 놀아요. 막 이러시거든요. 제이들은 어떻죠?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마무리 짓고 놀죠. 피들은 어떻죠? 놀아야 숙제할 힘이 생기죠. 이게 달라요. 판단형들은 체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하고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은 손톱깎이 좀 주세요. 누가 그러면 집에서 손톱깎이가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집은 제이 엄마가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테레비 밑에 선반 오른쪽을 탁 열면 손톱깎이가 있어요. 제이입니다. 피는 어떻죠? 내가 쓰고 둔 곳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손톱깎이 찾는 거 귀찮아서 방방마다 두신다는 분도 봤어요, 제가. 도장
김밥, 인주 이런 것도 방방마다 두시고 막 이러신다 그러던데 정리정돈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언제든지 수시로 방문해도 집이 깔끔해요. 근데 저희들은 본인 기준이 높아가지고 어떻죠? 집이 엉망인데 문 열면 어떻죠? 깨끗해요. 그럼 P들은 어떻죠? 우리 집에는 절대로 못 데려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오늘은 며칠이죠? 5월 18일이다. 5월 18일 날 전 교인이 등반대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 날이 굳어요. 날이 굳어요. 막 비가 후두둑 후두둑 오려 그래요. 막 그래도 제이면 어떻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목표 지점은 어느 산 정상이다. 그러면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이는 그래요. 제이는 하기로 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S에다가 T가 붙고 J가 붙으면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속한 결론. 그러니까 웬만큼 정보 수집하고 나면 어때요? 정보 수집 이제 그만하고 행동으로 딱 옮기는 사람이에요. 미적미적 하고 있지 않아요. 후딱후딱후딱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정상정복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죠. 분명히.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느 만큼 어느까지 해야 되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확실한 사람들이 J예요. 그런데 내향에다가 J면 이 선을 바깥으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와, 저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진짜 고집세네 이렇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향에다가 선이 분명한 IJ면 그렇게 이제 보이죠. 인식형들 같은 경우에는 김삿갓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뭐 있나 계획하면 뭐 되나 그대로 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P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갑자기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변화되는 상황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P예요. J는 어떻죠?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면 어떻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짜증나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P는 어떻죠?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P고 제가 J거든요. 울산에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운전을 못할 때라 데려다 줘야 돼요. 몇 시에 집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당연히 운전대는 이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도 검색하고 막 이렇게 왔는 줄 알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믿으래요. 막다른 골목에 다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웃으면서 은주야 우리가 평생 처음에 이 길을 와본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만 신났어요. 저는 막 마음이 탔어요. 예,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이 있고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맞추고요. 이해로 수용합니다. 이해로. 그러니까 이해심은 누가 더 많을까요? P들이 굉장히 널널한 사람들이고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필코 이거는 J예요. 근데 P는 어떻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사람들은 J예요. 근데 돌다리 두드릴 시간에 하고 이렇게 노래 한번 하고 가는 사람들이 P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유유자적한 과정과 융통, 적응 이게 이제 이 사람들 키워드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수시로 변해요. 자, 오늘은 등반대회 하는 날이었지만 오늘 날씨가 구중 관계로 족구를 하겠어요.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상을 가면 참 좋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넋터가 나오네요. 너른 터가 나오네. 우리 오늘 여기서 놀다 갈까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P들인 거예요. 그러면 J들은 어떻죠? 부글부글 정상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과 방향의 변화가 있고 환경에 따른 변화, 오케이고 결론보다는 과정을 즐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딱 손에 쥐어져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J예요. 그런데 P는 어떻죠? 과정이 나한테 의미 있었다면 그걸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P예요. 섞이는 게 참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고 나는 어떤 쪽인지 또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BTI에서는 총 16가지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감각인지 직관인지 사고인지 감정인지 판단인지 인식인지 각각 하나하나씩 설명드려서 8가지를 설명드렸죠. 그 8개를 조합하면 16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고요. 각각의 사람의 독특한 어떤 성격과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모든 악기가 다 한 음만 낼 수 있고 한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소리를 못 듣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는 여러 악기가 어울리고 섞이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정이 있어야 그 인정이 없으면 자꾸 고쳐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존중해 주어야 되는 그 개인의 고유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MBTI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는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나의 짝지는 어느 쪽인지,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한번 가져봤습니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 함께 오셔서 귀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고한 대로 오늘 오후 5시에 2층 유치부실에서 교사 주일 우리 교사 전체 모임 가집니다. 각 부서마다 빠짐없이 보조교사들로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5시 땡 되면 바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6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는 손길들 여러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공부는 우리 마치고 바로 한 5분 정도 우리 차 한잔 나누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공부 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와주시기 바라고, 방장님들은 오늘 현황표에 적으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모임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4일 날 산행 안내 광고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 7시 출발이었는데 1시간 늦춰서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시간이 바뀌어졌습니다. 맞추셔서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나눔 바자회 우리 그 티켓 지금 우리 강영근 지사님 통해서 여러분 좀 필요하신 대로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남은 2주 동안 잘 활용하셔서 우리 장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방편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강영근 집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잘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깃털을 하나님 닦는 데 도움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해 주신 교수님과 또 다음 주에도 기대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교사들 함께 즐거운 시간,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하나님의 포옹으로 품어주고 함께하는 임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악한 자들이 손도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과 친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품 안에 저희들을 품으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돌보시고 주 은혜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우리 빠진 광고 혹시 있습니까? 예,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교우동 중에 방금 우리 임민숙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우리 이기로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소천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셔서 빈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되는 대로 광고를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격려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저녁에 함께 저는 가려고 합니다. 그때 시간과 장소 정해지는 대로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숙 집사님 살피시고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구호를 제청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또 교사 우리 전체 격려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상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열심히 영혼 품고 하나님 선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 준비!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